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7월 27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 개인 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다면서요? 예,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약간의 소폭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거든요. 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450만 원, 전주 대비 50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6,9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고요.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대전은 1억 2,800만 원, 울산은 9,900만 원, 세종은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3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대표님 서울은 50만 원 정도 빠졌네요. 이건 왜 그래요? 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민생 회복 소비 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지원금이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 거예요. 매물이 전에는 민생 회복 소비 지원금을 못 받을 줄 알고 망설였던 분들이 별게 아니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매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렸고요. 예, 대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하락했죠. 100만 원 정도 하락한 게 택시 수익이 좋아져 가지고 그동안 면허권 값이 오른 게 아니었거든요. 마땅히 제2의 직업으로 시작할 게 없어 가지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대구 넘버값이 제일 저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개인 택시 쪽으로 몰려 가지고 사실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그렇게 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기대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자연스럽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휴가가 시작되다 보니까 손님 승객도 좀 줄고 그러니까 그 여파를 좀 받은 것 같고요. 전라도 광주가 1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물가 반영폭이 반영돼서 13.35% 해가지고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이제 이번에 오르거든요. 올라가지고 1.7km 기본으로 해가지고 주행거리는 132m 기준으로 시간은 32초 단위로 해가지고 요금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4,800원을 오른다는 게 이제 발표가 났으니까 발표되는 시점에서 1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기대 심리죠. 요금이 올랐으니까 수익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더 오를 여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지금도 나오질 않고 개인 택시 조합에다가 개인 택시를 살려고 대기해가지고 대기 순번 걸어놓은 분들이 한 30-40분 정도가 계속 대기 지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는 추세죠. 네. 예. 광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은 좀 있네요, 그죠? 광주 같은 경우는 택시 요금이 좀 올랐으니까 더 오를 여력이 좀 있는 거죠. 네. 예.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는 휴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택시 넘버값 오름세는 당분간 주춤해질 거예요. 여름 휴가가 좀 어느 정도 끝나고 찬바람이 부는 시점에서 다시 기지개를 킬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예,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2달 전에 사가신 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 내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커피도 한잔 하시게 저희 사무실 오시죠. 그래갖고 오셔갖고 저하고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커피 전문점을 이른 나이에 정년을 하시고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퇴를 해서 그 회사에서 몇 년껏 월급을 미리 땡겨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커피숍을 했는데 이 사장님 얘기가 진짜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정확한데 이분이 커피를 하루에 500잔 정도를 판다 그래요. 그런데 1,5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500잔 정도를 팔면은 7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총 매출로 따지게 되면은 한 달 매출이 하루 매출이죠.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채 안 넘는다 그래요. 본인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보증금 1억에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들어가서 시작했는데 판매 잔수는 꾸준히 느는데 실질적으로 마진율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바생을 3명 쓰고 풀로 돌렸는데 하다 보니까는 채산성이 맞질 않더라 이거예요. 갈수록 적자로 돌아 쓰더란 얘기예요. 500장 정도를 파는데도 적자 정도 되니까는 채산성을 따져보니까는 본인이 더 이상 가게를 끌어가서는 나중에는 보증금이고 뭐고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올 정도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주인이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는 월세를 280만 원 정도를 냈는데 월세도 좀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마땅히 또 그걸 가게를 인수 올려놓은 분이 나타나고 그걸 팔고 나와가지고 개인 택시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2달째 하시는데 이분이 나오면은 평균 하루에 25만 원 정도를 매출을 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피숍에서 벌었던 돈이나 택시를 해서 벌었던 돈 따져보니까 택시 한 돈이 더 낫더란 얘기예요. 나가는 비용 대비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해보니까 커피숍 했을 때는 온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혼자만 나와서 일을 해도 되고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더란 얘기예요. 승객분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콜만 받아도 하루에 25만 원에서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걸릴 때에는 매출도 더 오르니까 택시가 차라리 더 낫더라 이거예요. 2달 해보니까. 네. 그래요 그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 네. 예. 개인 택시로 하루에 25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거죠. 보통 12시간 정도는 해야 그 정도 올리죠. 네.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또 하루에 25만 원 번다 그러면 댓글에 악성 댓글 달릴까 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 버는 금액을 그대로 오픈시키는데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 하시는 분들 있고 이거 개인 택시는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본인이 하는 만큼 수익이 직결되는 거예요. 본인이 일을 안 하면은 그만큼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장 정직한 직업이죠. 예. 대표님, 오늘은 아반떼가 중형 택시로 등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택시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택시 기준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택시는 소형 택시가 있고 중형 택시가 있고 대형 택시가 있고 모범 택시가 있고 고급 택시가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로 분류가 되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아반떼가 중형 택시로 등록할 수 있어요? 예, 아반떼가 중형 택시로 등록이 가능한 차량은 1600cc 이상이면 가능한데 거기에도 조건이 좀 따라요. 길이가 4.7m, 너비가 2.7m, 5인승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해도 중형 택시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출고된 7세대 아반떼 CN7이나 2023년 이후 7세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도 중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혹 우리 구독자분님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주시는데요. 중형 택시는 제가 전에도 방송했는데 중형 택시로는 채산성이 많지 않고 인천에 개인 택시가 8,950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아반떼로 개인 택시로 사용되는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아반떼가 중형 택시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등록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아반떼가 크기가 작아서 운행을 하면 경제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성은 있어도 지금 손님들이 기사 포함해서 네 분이 탔을 때 아반떼로서는 아무래도 좁죠. 좁고 운전도 불편하고 승객도 불편해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대수가 8,950대인데 아반떼는 한 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차감뿐만 아니라 안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사분님들이 선호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요금은 중형이 되면은 기존 택시들하고 같은 요금을 받으니까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아니네요.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반떼를 타겠어요? 소나타를 타겠어요? 그랜저를 타겠어요? 네. 지금 중형 택시로 아반떼가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손님들이 선택의 폭이 어느 쪽으로 가겠냐를 생각해 보면 정답은 나오는 거죠. 또 개인 택시 기사분 입장에서도 운전을 오래 해야 되는데 승차감 좋은 차가 필요하겠죠?
그러고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은 안에 실내 공간이 좁잖아요. 네. 기사분 포함해서 5분이 꽉 찼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호를 않는 거예요. 네. 예. 실제 매매 상사 하시면서 아반떼를 갖다 판매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반떼로 개인 택시는 제가 25년 이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차가 가장 좋은 차겠죠, 뭐. 그러면요, 대중적인 차가 가장 좋은 차인데, 간혹 이런 질문은 가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아반떼를 개인 택시로 생각하고 있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반떼는 개인 택시로는 안에 구조물이나 공간이나 맞지를 않기 때문에 선원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좋은 차 같으면은 인천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8,950명인데 한 대도 선택 안 했을 때는 그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네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7월 27일입니다. 서울이 50만 원 정도 빠졌고 대구가 1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광주가 1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제주도 1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외 도시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를 중형 택시로 등록해서 운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인천에도 거의 한 대도 없다네요. 그러니까 아반떼는 많이 쓰는 차가 아니니까 선택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는 등록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중형 택시로 등록할 수 없는 차가 있답니다. 그 모델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허 아재였습니다.